칠판 강의 두 번째, NDL에 대해서. 너무나 쉬운 뜻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잘못 알고 있는 NDL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NDL을 얘기할 때는 오픈워터에서 보통 NDL을 배울 때는 이런 다이브 테이블에서 보통 이 NDL을 배우게 됩니다. SDI나 또는 패디에 다들 이런 각자만의 다이빙 플랜을 하는 계획, 다이빙 테이블이 보통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다이빙 테이블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다이빙 테이블의 주인공은 질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질소. 결국 우리가 호흡하는 에어라는 기체 중에 O2와 N2 중에 우리 몸에 쓰이지 않는 이 불활성 기체에 대한 축적도를 나타낸 것이 다이빙 테이블이기 때문에, 다이빙 테이블을 쳐다볼 때 또는 이해할 때 꼭 질소가 쌓이고 빠져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이빙 테이블을 이해하는 게 좋다. 이 다이빙 테이블에서 나오는 ND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NDL, No Decompression Limit. 해석을 하자면 무감압 한계 시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감압 또는 안전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계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일단 NDL 이 한계 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그리고 이 NDL 안에서만 다이빙을 한다면 언제든지 상승 가능하다는 이 내용이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정지라는 것 또한 할 필요가 없고, 상승 속도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전 시간에 TTS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도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가 일반적인 이제 오픈워터 과정에서 배우는, 하다못해 강사 과정에서 배우는 이해의 수준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NDL 내에서 다이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승 속도만 지킨다면 사실 다이빙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NDL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입니다. NDL이 쓰이는 그 다음 상황은 바로 이렇게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불리는 감압 다이빙과 레크레이션 다이빙이라고 불리는 이 무감압 다이빙을 구별 지을 때 NDL을 넘냐 넘지 않느냐 라고 보통 구별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듯이 감압을 하지 않느냐 감압을 하느냐 라고 보통 구별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별은 틀렸습니다. 무감압 다이빙과 감압 다이빙이라고 구별 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감압 정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구별점이다. 이 얘기 또한 이제 우리가 TTS 강의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다이빙을 하다가 수면으로 올라가는 동안 중간에 꼭 멈춰야 하는 의무 감압 정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감압 다이빙, 무감압 다이빙이라고 하는 단어 선택은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압 정지와 감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쉐어터 매뉴얼에 보면 NDL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감압 한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심에서 필수 감압 정지까지 남은 시간, 그러니까 이거 필수 감압 정지라고 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최대 한계 시간, 영어로 된 뜻을 보자면 decompression stop이 필요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감압 정지까지 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decompression이 아니고, 감압이 아니고 decompression stop, 감압 정지가 더 명확한 말입니다. 이것은 가민의 매뉴얼인데, 가민 같은 경우는 NDL에 대한 설명은 수면으로 상승하는 도중 감압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다이브라고 해서 감압 시간, 또는 decompression time이라고 해서 스탑이라고 하는 뜻이 명확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 아마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조금 더 보면 decompression sto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압 정지, 그래서 보면 NDL을 초과하였다면 상승을 시작하고 감압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NDL이 초과했을 경우에 감압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감압 정지, decompression stop 같이 이 단어에 대한 선택이 좀 애매모호하게 해왔던 이유가 바로 한글과 영어의 뜻의 차이,
또는 그거를 혼동해서 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뜻을, 디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감압은 말 그대로 압력이 낮아짐을 뜻하는데, 이 압력이 낮아짐은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는데 우리 몸의 조직 내에 질소의 압력이 낮아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는 압력, 즉 주변압이 낮아진다는 건 수심이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다시 다이빙 입장에서 보면 조직의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결국 불활성 기체인 질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뜻이고, 수 중에서 주변압이 낮아진다는 뜻은 결국엔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이빙 프로파일을 본다고 했을 때 감압, 디컴프레션이 되는 구간은 상승할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할 때 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질소가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머무는 것처럼 보이, 예를 들면 이렇게 머물고 있다고 했을 때도 질소가 배출되는 디컴프레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압의 반대 상황은 이렇게 하강하고 있을 때, 또는 이렇게 바닥에 머물고 있을 때, 이럴 때를 가압이라고 하겠죠. 가압. 감압의 반대 상황, 압력이 커지는 상황. 근데 이걸 보통 컴프레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글로 치면 가압이 맞고, 가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질소가 체내의 조직의 압력이 높아지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는 주변압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강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이 상황 봤을 때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감압 다이빙과 무감압 다이빙을 나누는 기준의 감압이랑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 다이빙을 시작하면 사실 감압과 가압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압이란 단어를 쓸 때 테크니컬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이 온가싱과 오프가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오히려 감압에 대한 구별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방금 한 것처럼 오프가싱은 다른 말로 감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기체가 빠져나가는 걸 뜻합니다. 즉 어떤 조직에서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졌다, 그래서 디컴프레션 됐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주변압이 낮아지면서 이 감압을, 즉 이 오프가싱을 일으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상황은 온가싱이고,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조직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 그래서 가압이 된다. 즉 이거는 보통 하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려가서 머물고 있는 중, 즉 내 체내의 압력보다 주변압이 높은 곳에서 머물고만 있어도 온가싱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가압 중인 거고, 반대로 상승해서 어떤 특정 감압 정지 수심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이때는 내 몸의 압력이 주변압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감압, 오프가싱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래프를 다시 보면 하강 중에 온가싱, 하강 중에 온가싱이고, 상승 중에는 오프가싱이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다이빙에서는 온가싱과 오프가싱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컴프레션이라는 것도 감압이라고 해석하고 오프가싱이라는 것도 감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순히 감압을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구별하는 감압 또는 NDA를 구별하는 감압이라고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감압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몸의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감압이라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크레이션과 테크니컬을 구별짓는 것은 감압의 유무가 아닙니다. 레크레이션과 테크니컬을 구별짓는 건 감압 정지의 유무다. 단순한 단어의 차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 정지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별을 해보자면, 우리는 보통 감압 다이빙이라고 테크니컬 다이빙을 보통 이렇게 감압 다이빙이라고 부릅니다. 즉 감압 환경에
처하게끔 내가 다이빙 자체를 시작하는 것 또는 계획을 세우는 것 기타 등등의 큰 틀에서는 감압 다이빙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될 건 없다. 다만 이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감압 정지라는 개념이다. 정지. 감압 정지라는 거. 그래서 감압 정지가 그거에 필수가 되는 거고 그 감압이라는 뜻 안에는 오프가싱, 즉 내 체내의 질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꼭 감압 다이빙이 아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시작은 바로 상승이다. 즉 단순히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압에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프가싱이 되거나 온가싱이 되거나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오프가싱이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엄청나게 명확한 구별은 아니지만 단어에 대한 구별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현실 상황에서 NDL이 무슨 뜻이냐 뭐 NDL이 어쩌고 저쩌고 하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안전정지를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오히려 더 큰 이슈 또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매뉴얼을 보자면 안전정지가 권장되는 상황 끄거나 추천 이 단어처럼 안전정지는 필수가 아니다. 안전정지라는 것은 선택적인 정지입니다. 안전정지는 선택사항이므로 생략하더라도 조작되거나 증정이 그러지 않는다. 안전정지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수면으로 상승하면 안전저축으로 된다. 즉 절대 필수가 아니다. 다만 안전정지는 감압병의 감압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요 구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정지를 마치 안 하면 감압병이 걸리고 어떤 큰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압병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민에서도 보면 감압증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다이브 중에는 안전정지를 수행해야 된다. 여기에는 좀 더 하게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정지는 권장이 되는데 왜 권장되냐면 감압병의 위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보단 보통 이렇게 이유를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상승 속도 조절의 기능을 합니다. 수심 압력 변화가 가장 큰 10m에서 0m 사이에 5에서 6m에 한번 멈춰야 된다는 걸 안다면 방지턱을 넘기 전에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내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승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5에서 6m에 3분간 머무르면서 팀원이 다 왔는지 내가 지금 출수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에 SMB를 쏠 수도 있고 뭐 액세서리나 뭐가 정리할 게 필요하다면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수면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야가 좋지 않지 않고선 수면에 보통 5에서 6m에서 수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올라가도 되는지 수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는지 올라가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마지막은 뭐 당연히 질소 배출이 또 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안 한다고 해서 질소 배출이 안 되거나 안 한다고 해서 더 필요한 수중에서 배출해야 되는 질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 사실 NDL에선 무감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압인지 감압정지인지 이런 거 안전정지 세이프티 스탑을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거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NDL이 0보다 작아졌을 때 NDL이 0보다 작아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훨씬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레크레이션에서? 오픈워터 과정에서? 어드밴스 레스큐 마스터, 다이브 마스터, 강사 등등에서
NDL이 0보다 작아졌을 때를 명확하게 배운 적 있으신가요? 배우지 않습니다. 왜? 그냥 절대 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현실 상황에서 NDL에 대해서 많이 끄달려 다니며 쪼달리며 불안해하며 넘을까 말까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 넘어버리고 그 후에는 알 수 없는 세계에 빠져서 그냥 컴퓨터가 하라는 대로 이게 컴퓨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보통 이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레크레이션 매뉴얼에서조차 감압 정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NDL이 0분이면 필수 감압이 필요합니다. 안전정지 카운터는 상승 가능한 가장 얕은 수준과 해당으로 정지하는 시간은 바뀝니다. 즉 NDL이 0이 되면 이렇게 질소가 꽉 차게 되면 데코스탑이라고 하는 상황이 걸리고 이걸 해야 하는데 6m 2분 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2분이 지나면 끝나는 건지 끝나기 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는. 그래서 이 NDL이 0보다 작아지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질문인데 본인 다이빙 컴퓨터의 보수도 GF 값을 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레크레이션 다이빙 할 때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어 보수도를 높여야 되겠다 낮춰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도에 대해서도 일단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지만 우리는 컴퓨터에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건드려 볼 수 있는데 보수도가 NDL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보수도가 NDL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NDL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10m, 205분, 20m, 40분, 30m, 20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도는 없죠? 그러면 보수도랑 상관이 없겠구나 하겠지만 쉐어워터의 에어 모드에서 NDL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작동 방법은 후반부의 영상으로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30m에서의 NDL이 18분. 자, 패디의 테이블을 보면 30m에서 20분이라고 하는 NDL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18분,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30m가 NDL이 14분인 경우도 있고 10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m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민도 NDL 뭐더라? 하여튼 뭐 있는데 30m 15분. 오케이. 근데 12분, 8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컴퓨터인데. 이렇게 NDL이 바뀌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NDL이 바뀌는 이유는 바로 GF 값, 보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도가 높다는 건 결국 더 질소가 쌓이는 부분에 대한 보수도를 더 높게 설정해서 더 덜 쌓이는 다이빙을 하게끔 만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30m에서 10분간 머무르는 게 나의 맥시멈이라고 계산이 되지만 GF 값이 보수도가 낮은 경우에는 30m에서 18분 동안 머무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보수도가 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NDL만 본다면 나는 NDL만 지키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봤을 땐 8분이나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알다시피 우리 몸에 쌓이는 질소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NDL을 지킨다고 NDL 이내에만 있는다고 해서 완전 똑같이 우리 몸에 체내 질소가 쌓인다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가 낮은 경우엔 15분, 보수도가 높은 경우엔 8분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NDL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테크니컬 다이빙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레크레이션의 한계에서는, 레크레이션의 범위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허점들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테크니컬 다이빙은 무거운 더블, 뭔가 옆에 많이 차야 되는 사이드 마운트, 들고 다니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데코 탱크를 비롯해서
45m부터 100m까지 에어가 아니라 나이트록스나 트라이맥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서킷의 개방 회로가 아니라 폐쇄식의 제호흡기, 천장이 막혀있는 동굴, 침몰성, 광상 이런 거 배우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꼭 이런 형태의 하드한 다이빙이 아니어도 하다못해 이론만 배우거나 수영장에서만 간단한 과정을 배우기만 하더라도 내 다이빙의 퀄리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다이빙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밸런스, 트림, 킥이라고 하는 기초 요소인데, 테크니컬 수준에서의 밸런스와 트림을 이해하게 된다면 본인의 일반적인 펀다이빙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장비에 대한 세팅도 마찬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결국 다 감압 이론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컴퓨터 사용도 마찬가지고, NDL에서 시작된 내 몸의 질소가 어떻게 쌓이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게 되고, 그래서 감압 정지를 왜 해야 되고, GF 값이 뭐고, TTS가 뭐고, 델타, 앳 이게 뭐고, 기타 등등 내가 현실에서 하는 다이빙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는 감압 이론과 컴퓨터 사용만 알게 된다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체 사용법도 마찬가지로, 기체 계산법도 마찬가지로 내가 분당 얼마를 쓰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또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걸 변화시키게 되는지 알게 된다면 사실 내 다이빙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알아야 합니다.